무하고 이렇게 품위 있는 자리에는 저 같은 거는 원래 안 어울립니다. 네, 용서하십시오. 다들 제 글을 보고 뭔가 좀 경악하셨을 텐데, 제가 좀 용서하십시오. 제가 그래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한 번 더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요, 4.3 사건을 자꾸 1947년 3월 1일부터 그 뒤에 끝날 때까지 이렇게 잡으면 4.3을 이해 못한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건 철학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회과학적인 인식의 어떤 뭐라 그럴까, 엄밀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4.3의 원인이 당연히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는 콘텍스트를 알아야죠. 근데 4.3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 그 1년 전에 3.1운동까지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이해했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사이에 제주에서 일어난 일만 가지고서 4.3을 안다,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비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이 첫 번째가 그것입니다. 남한에서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분단 속에서 봐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럼 같이 북한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북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걸 같이 보지 않으면요, 4.3 이해 못합니다. 그럼 이게 3월 1일이 되게 중요한 날인데요, 제주만 중요한 날이 아니에요. 곧 딱 1년 전에 1946년 3월 1일 제주가 아닌 평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봐야 됩니다. 그때 조난식을 중심으로 한 남한에서는 건준이라고 하는 게 범좌파로 분류되는 여운형에 의해서 시작이 됐지만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북한은 조난식이에요. 근데 그리고 거기는 뭐 철저히 소수파입니다. 처음에는 김일성 일파가, 지금 우리가 30초만에 저기 김정은 보면서 참 저 사람이 어떻게 그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뭐가 될까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 다 똑같아요. 그 새파란 김일성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소련군 등에 없고 완장자고 설치니까 조만식 같은 사람 앞에서, 그때는 조만식입니다. 근데 46년 3월 1일 날 평양에서는 공산당 쪽에서 3.1운동 기념식을 같이 하자고 하는데 그걸 거부합니다. 그걸 거부해요. 그쪽 북한 쪽에 범민족주의자들, 범기독교 세력은 그걸 거부하고 자기들끼리 해버리거든요. 이게 시작이에요. 북한에서는. 남한에서는 남한대로 제주에서 3.1절 기념식이, 아니 그런 기념식이 정치적인 함의가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주 반덕장 앞이든 북한의 평양이든 다 정치적인 함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비과학적으로 자꾸 그걸 우발적인 순수한 거인데 이거 별로 그렇게 4.3의 온전한 인식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첫 번째. 그러면 이 분단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로 그렇게 이제 3일 거슬러 올라가면 1919년 3월 1일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게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한국의 사회주의 운동사 또는 한국의 민족주의 저항운동사를 보시면 눈물 없이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었는지. 그거 반성을 하고 됩니까? 그냥 네가 또 조금 더 잘못했어, 내가 조금 더 나아, 이런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70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물론 박사님 옆에서 말씀하신 데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덕구 사령관 우리가 같이 기념해야 됩니다. 그거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무장대가 봉기했을 때 그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충정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쟁이 맞습니다. 그런데 무기를 들고 뭔가 불의에 저항해서 일어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긴 역사 속에서 남기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럼 보십시오. 안중근도 영원히 살아남아 있습니다. 동학도 영원히 살아남아 있어요. 3.1운동도 영원히 살아남아 있습니다. 5.18도 영원히 살아남아 있어요. 아무리 옆에서 뭐 북한군이 몇백 명이 들어오고 어쩌고 얘기해도 아무도 안 믿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면. 윤상원의 순교에 대해서 모두가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정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 4.3 누구를 마음에 그렇게 그리고 있는지. 처음 시작할 때 좋은 뜻으로 시작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다 끝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의 영속적인 의미를 가지는 어떤 하늘에 있는 별처럼 우리를 인도해주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자리매기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오라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그것으로 올라가서 우리 원래 민주화 항쟁의 전통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고고한 윤리적인 척도를 우리한테 주는 그런 사건들을 말씀드렸고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어떤 요소들을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척도에서 보았을 때 해방되기 이전에도 그랬고 해방되고 난 다음에도 그랬고 당연히 제주민중에 무슨 죄가 있어요. 그때 80% 90%가 다 100%가 다 좌익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민중들의 요구에 따라서 무기를 들었어요. 그럼 무기를 들었으면 지켜야 될 금도도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늘 역사가 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안 갔을까라고 하는 것도 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실족했을까? 라고 하는 것도 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묻기 위해서 제가 무슨 관념론적으로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한국에 실질적으로 1920년대 이후부터 대한민국 정치를 좌지우지해온 건요. 표면에 있는 건 다 복수각시입니다. 내면에 어떤 정신의 에너지라고 하는 건 두 개의 큰 에너지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대립이 너무 제가 볼 때는 가슴 아프고 더러운 어리석고 왜 굳이 그렇게 했을까? 그럼 지금은 답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성찰이 필요한 까닭이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3.15운동 얘기했는데 제가 이번에 저걸 하면서 같이 보았던 것 중에 하나가 1901년 신주교안입니다. 여기 이제 명동성당이니까 이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그 사상을 생각하실 때 가톨릭 교인이 천주교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재수가 봉기한 것이 그 당시에 얼마나 참을 수 없었으면 우리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서북청년단이 폐악질을 한 것처럼 그 당시 천주교인들이 제주도민들한테 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은 그렇게 들고 일어날 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모든 걸 정당화시킵니까? 시키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어디까지 용인되고 어디까지 용인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보다 엄정하게 말할 때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걸 통해서만 진정한 의미에서 화해도 처벌도 그리고 용서도 가능한 것이지 이걸 얼버무리면 아까 우리 한 신부님 말씀하시면서 의인도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주도민들이 당연히 제주도민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당시에 마지막으로 천주교, 개신교 다 개신교로 학살의 주체였고요. 서북청년단이 아닙니다. 영락교회를 거점으로 한 개신교인들이에요. 북한에서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내려온 개신교인들이 빨갱이라고 하면 빨갱이 비협정만 봐도 눈이 돌아가지고 제주 가서 한 짓이 그 짓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의인이 없다라고 할 때 과연 지금 우리는 그로부터 면제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똑같은 상황이 지금